결혼과 연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연애는 참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시기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사소한 단점은 감추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특히 여성들이 연애할 때는 자신을 더 이상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습에 반해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 후에 상황이 확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결혼이라는 안정된 틀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본성이 결혼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결혼 후에는 연애 시절의 설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연애 중에는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왜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결혼에 목을 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여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이혼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싱글로 지낸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전같이 나이가 40만 넘어가도 연애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아기가 있어야 한다거나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이 되나요?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삶이 더 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기혼자와 미혼자의 외로움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저는 결혼을 선택할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아 보였던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에 성공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연애할 때 본 모습이 정말 그녀의 본 모습이 맞나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던 여성이 결혼 후에는 금전 문제에 무책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혼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결혼이 아닌 분들에게는 이 점이 더 중요한데요.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첫 결혼에서 이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재혼은 첫 결혼과는 또 다른 복잡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더군다나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상대를 봐야 해요. 또 초혼 때와는 달리 자녀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화합에서 가족 간의 화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는지 숨기고 있는 성향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죠. 한 예로 어떤 남성이 연애할 때는 그의 연인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결혼 후에 그녀는 금전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어요. 연애할 때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과도한 소비 습관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차이가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죠. 항상 긍정적이었던 그녀의 성격이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중에 벌면 된다는 식으로 무한긍정 회로만 돌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 같이 느껴졌던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연애할 때 상대방의 본 모습을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결혼과 연애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답니다. 연애는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기라면 결혼은 그 감정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나가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성분들은 특히 연애 중에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본 모습이 무엇인지 철저히 살펴봐야 해요.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결혼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은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마치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해야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선택이지 결코 인생을 완성하는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이나 결혼 안 하면 살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되기 쉬웠어요. 실제로도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요즘의 미혼과 그 당신의 미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미혼들이 즐길 것이 없었고 연애를 한다고 해도 숨어서 하기 바빴거든요. 특히나 당시에는 결혼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기도 했거든요. 사람 구실을 얼마나 못하면 결혼을 못했을까 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시기였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몇몇 분들은 사회적으로 결혼은 일종의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성공한 직장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결혼 여부와 연결되곤 하죠. 그러나 결혼이 없다고 해서 결코 삶이 덜 성공적이거나 불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나 사회적 지위는 중요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와 반대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통해 인생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사실 결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은 결코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의 기대가 맞지 않거나 감정적 교류가 부족해지면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감정적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면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결혼이 인생의 모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결혼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을 포함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에 집중하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누군가는 결혼을 통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삶의 자유와 성취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 결혼은 삶의 한 선택일 뿐이지 결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결혼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와 큰 차이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새로운 문제와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책임과 결정을 동반하죠. 예를 들어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나 경제관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혼 후에는 이런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책임이나 가사 분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부 생활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서로의 재정적 목표나 소비 습관이 다를 경우 이 부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결혼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일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매일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결혼은 서로의 감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생활 문제를 포함하는 거대한 결합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연애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작은 결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그 작은 결점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결혼을 단순히 연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그대로 사랑만으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는 많이 다른 거죠. 특히 50대 남성들에게는 재혼이라는 선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재혼은 첫 결혼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어요. 첫 결혼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혼이 더 복잡한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을 안겨줄 수 있답니다. 첫 결혼 때보다 자녀 문제나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얽힌 상황일 경우 재혼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그만큼 재혼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죠.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나 사회적 인정만을 바라보고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내 삶에서 필요한 선택인지 나에게 맞는 결정인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 인생을 완성해주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은 선택 가능한 여러 삶의 길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다. 결혼을 앞두고 흔히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결혼 후에는 상대가 나를 위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불편한 점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혼 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곤 해요. 하지만 이 생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은 오히려 관계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죠. 상대방의 좋은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단점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그 단점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나쁜 습관이나 성격의 일부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혼은 서로가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죠. 결혼 후에는 더 이상 감추기 힘든 부분들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습관을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의 고집, 생활 습관 혹은 특정 성격이 결혼 후에는 완화되거나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가사를 분담하는데 소극적이라면 결혼 후에도 그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하면 책임감이 더 생겨서 변화하겠지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죠. 변화를 요구받는 사람은 본인이 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는 반발심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한쪽이 다른 쪽을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거나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상대방은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점차 불안정해집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한쪽이 상대방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습관이나 성격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 후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결혼 생활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결혼은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며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려는 태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혼 생활에 있어 위험한 착각입니다. 변화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결혼 전 연애할 때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모습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생각 대신 상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준비 과정이죠. 세 번째, 경제적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신뢰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아무리 강한 감정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경제적 기대와 소비 습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간과하면 결혼 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소비 성향과 남성의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결혼 후 경제적인 불균형이 자연스레 남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소비 성향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소비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패션, 미용, 건강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외모 유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성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여성의 소비 성향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높은 소비 지출이 남편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부양하는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해왔기 때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여성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성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책임도 크죠. 결혼 생활에서 남성은 주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여성은 그 기반 위에서 생활하는 구조가 여전히 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성은 결혼 후에도 가정의 주요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남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더구나 남성이 결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여성의 경제적 이득을 비교하면 남성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 남성의 소득은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나눠지게 되지만 그에 비해 여성은 가정 내에서 주로 소비와 관련된 결정을 더 많이 내리게 됩니다. 남성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즉, 남성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성별의 차이를 넘어 결혼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후 남성은 가정 경제의 주된 책임자로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성의 소비 습관입니다. 여성의 소비 성향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고 이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 미용, 건강관리,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지출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에 비해 기대되는 경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결혼에서 경제적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때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 소비 성향과 남성의 경제적 책임이 맞물리면서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서로의 소비 습관과 재정적 목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 생활을 통해 경제적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결혼 후 가정 경제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여성의 소비 습관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율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한쪽에만 쏠리지 않도록 서로의 재정적 기대를 공유하고 가정의 경제적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을 넘어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요구하는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은 절대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구조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상과 다르게 작용해요. 이상적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역할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남성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후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때문에 남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먼저 결혼 후 경제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성에게 더 크게 부여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 주축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죠.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게 돼요. 이런 구조에서 남성은 본인만의 삶을 살기보다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면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죠. 반면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남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과 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로 인해 남성은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고 승진이나 추가 소득을 위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결혼 후 가정 내에서 남성이 하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현대 남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뛰어넘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대나 주변의 시선은 그들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가령 남성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는 경우에도 돕는다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죠. 이는 남성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부차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에요. 반면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칭찬을 받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는 당연히 여겨지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 나아가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남편은 가정의 기둥으로서 언제나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가정 내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남성이 감정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낼 경우 이를 약점으로 여기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큰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면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감정적 지지나 이해를 받는 일이 더 흔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균형은 남성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며 결국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되게 만들 수 있죠. 결혼 생활에서 남성이 불리한 또 다른 측면은 법적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권에서 남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남성들이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는 여성에게 상당한 몫이 돌아가고 남성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제적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결국 남성은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하고 이혼 후에도 그 부담을 더 크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이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이상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경제적, 감정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성역할 분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논의하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성이 결혼 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을 조금 더 줄이고 여성과 남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결혼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 역할에 따른 불균형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성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지만 그 불균형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혼 생활을 더 건강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결혼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많은 남성들은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안정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통해 가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혼이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결혼 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충족된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남성들은 은퇴 이후 더 큰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 패턴은 점점 다르게 나타나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가정에 집중하던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 사회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주변의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여성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힙니다. 특히 카페나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요.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비교적 외로움을 덜 느끼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반면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정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은 직장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적인 만남이나 취미 생활을 갖기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중에는 회사에서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주말에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잃게 되죠.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소홀해지고 어느 순간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남성들은 결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갑자기 삶의 큰 부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 관계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성들은 은퇴 이후 직장이라는 큰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관계를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성들은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감정적으로도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아내는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남편은 그동안 사회적 관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 남성들은 결혼 후, 특히 은퇴 후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이 결혼 후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감정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 때문에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감정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죠. 가정 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남성들에게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일과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외로움을 점점 깊게 느끼는 것이죠. 결국 결혼은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어요. 특히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외로움을 결혼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아요. 특히 남성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그 고립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감정적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해요.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들에게는 더 많은 감정적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아이를 가지면 결혼이 더 행복해진다는 오해.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 결혼 생활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가정의 기쁨과 화목을 더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분명 큰 축복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책임을 대부분 떠맡게 되고 그 부담은 가혹할 정도로 무거워요. 이러한 상황은 남성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어그러진 유교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권리는 빼앗기고 의무만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해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만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비가 시작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책임은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원비나 과외비 같은 추가적인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대부분 남성에게 돌아가죠.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 속에서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들이 온전히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뿐만 아니라 의식주 관련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자녀가 1명일 때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더라도 자녀가 2명, 3명으로 늘어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남성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서 쏟아야 해요. 직장에서의 경쟁과 승진 압박, 추가 소득을 위한 초과 근무 등 남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생이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선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그저 의무로 치부되기 쉽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어그러진 유교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가정에서 의무만 남고 권리는 점점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는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중심에 서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았죠.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남성의 권리는 서서히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오직 가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뿐입니다. 남성은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지만 정작 가정 내에서의 권리나 감정적 지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남성의 희생의 기반에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요. 남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포기하고 오직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남성의 성공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이의 미래에 걸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당연시되고 그 희생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남성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주로 남성에게 집중되고 남성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에 직면합니다. 여성은 사회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가 있지만 남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도 더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를 가지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오해에 불과해요. 아이가 주는 기쁨도 분명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책임은 남성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남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고 그 희생이 사회적 인정이나 감정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남성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대한민국의 어그러진 유교 문화와 성역할 기대는 남성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며 결혼과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남성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결국 아이를 가짐으로써 결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희생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결혼과 자녀 양육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와는 다른 현실적이고 복잡한 요소들이 결혼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앞서 다룬 여러 주제들을 통해 결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경제적 문제의 부담, 결혼에서의 성역할 불균형, 외로움을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오해, 자녀가 결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결혼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과 맞서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 기대와 성역할 분담에서 현실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책임과 감정적 부담,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남성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결혼은 그 자체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는 잃어버리고 의무만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죠.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라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사랑과 감정만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미리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감정적 필요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 나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결혼의 현실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